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혼조세였고, 또 최근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관련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커머스랑 전자결제를 비롯한 소비 심리 함께 위축이 되면서 투자 심리도 일단은 냉랭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전 10시경에 중국이 드디어 한한령 해제의 본격 신호탄을 쐈다는 이 소식에 엔터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주들, 사실 이재용 회장이 지난번에 시진핑도 만나고 왔는데, 이제는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부터 하여튼 거의 전 업종이 중국 관련주인데, 하여튼 이쪽에서 급등 나오면서 다시 투심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사실 지금 타이밍에서 중국이 한한령 해제하면서 한국에 좀 유화적인 재수출을 보내기 딱 좋은 타이밍이긴 하죠. 지금 트럼프 관세 갑질로 우리도 피로감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한국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았죠. 거기다가 최근에 그 SK텔레콤 그 유심 해킹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국 쪽 소행이 의심된다는 이런 여론이 또 막 형성되다 보니까, 이럴 때 중국이 우리한테 선심 쓰면서 내세울 게 한류에다가 힘 좀 실어주겠다, 이거보다 더 효과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오늘 같은 날 중국 주도 상승장에 외국인들은 대부분 또 미국계 자금이다 보니까 여기 순매도로 또 회방을 놓기 바빴던 하루였는데, 그래서 일단 팩트부터 전해드리면, C9 엔터 소속의 보이그룹 이펙스가 5월 31일 중국 푸저우에서 단독 콘서트가 잡혔다고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BTS나 이런 중화권 관련 공연은 다 마카오에서 많이 했었고, 중국 본토에서는 아직까지 못했었는데, 한국 국적의 아이돌, 가수 다 포함해서 하여튼 중국 본토에서 이렇게 콘서트가 잡힌 건, 중국이 그 사드 배치 항의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금지시킨 한한령, 그게 이제 2016년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무려 9년 만에 지금 최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이 이제 콘서트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이제 드라마, 또 다음 한류 콘텐츠 순차적으로 다 풀릴 거다. 그래서 이제 큰 손이라고 하는 왕서방이 다시 한류에 돈질을 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풀로 충전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HSBC가 한국 주식 7개를 찍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엔터가 딱 유일하게 JYP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JYP 급발진하면서, 요거는 이제 착한 급발진. 그래서 엔터 업종 전체 상승률 1위를 찍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다뤘던 K전력주 투톱, HD 현대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 이 쌍두마차가 또 전체 전기 장비 업종을 견인하면서 오늘 업종 상승률 탑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SK텔레콤 이 해킹 사고가 지금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대상도 범위도 큰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일단 유심 교체 비용만 최대 1,000억 원 잡고 있어요. 근데 참 이 SK는 안 그래도 이제 그 유동성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그 회장님은 어느 날 내연녀를 데려와서 원래 부인 자리에 앉히느라고 그 여심 교체 비용에만 2조 썼는데, 이번에는 여심에 이어서 유심 때문에 또 돈이 왕창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 회장님이라면 진짜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랑 세게 한번 딜을 볼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SK텔레콤 측에서 아직은 조사 중에 있지만 기존에도 비슷한 공격이 들어왔던 중국 쪽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지 않을 합리적 의심을 거둘 만한 증거를 아직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요 정도로만 딱 한마디 해도 바로 반중 혐중 정서에 완전히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질 거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당장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은 그 원망할 대상에 대해서 잡이 없어요, 그때는. 그럼 이제 바로 이번 6월 3일 대선에서 중도표가 대거 움직일 수 있다고, 이제 그래서 저는 보는 거고. 근데 저는 이 와중에 또 좀 이상한 게, 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니 많지 조용한 이유가 뭔가. 원래 이런 거 이슈화 시키고 언론하고 시민단체 동원해가지고 이런 거야말로 단군 이래 최악의 대국민 참사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민주당이 또 잘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혼외자, 불륜 이런 걸로 그 민주당 여성 동지들이 극혐하는 그 SK 쪽의 사고인데, 도대체 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조용한지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고라니. 저는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각오는 돼 있었지만, 막상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떡하니 핸드폰에 수익 창출 정지 먹었다고 이거 뜬 거 보고서 사실 의욕이 좀 많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널 날아가기 전에 당분간 라이브를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고소당한 거 5번 중에 제가 4번 이겼고, 하나는 지금 이제 막 대응하려고 그러는 참인데,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를 고소했다고 카톡이나 문자나 집에 등기가 송달 오고 이런 거는 이제는 좀 둔감해졌는데, 유튜브는 이렇게 수익 창출 정지 메시지 뜰 때마다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진짜 고소당한 거보다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유튜브가
사법부보다 더 센 권력을 가지고 또 자기네 어떤 성향에 따라서 권력을 막 행사하는 이런 세상이 왔구나. 진짜 격세지감이고. 진짜 이런데도 유튜브는 아직도 미국 증시에 상장을 안 했어요. 여기 비상장이야. 또 그리고 앞으로도 상장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 정부가 자꾸 그 구글 모여서 알파벳을 이제 쪼개라고 막 난리인데 만약에 이 알파벳이 진짜 한국 기업이었으면 최소 20개는 분할 상장했을 거고요. 뭐 SK 카카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20개에서 또 5개씩 쪼개면 몇 개야. 아니 지금 당장 바로 상장 들어가도 시총 막 몇십 조, 몇백 조 모일 것들만 해도 유튜브, 웨이모, 딥마인드, 안드로이드 난리죠. 자, 이 와중에 오늘 혼자 또 미운 털이 박힌 게 바로 2차전지 섹터였는데 오늘 이 2차전지라는 연못을 마구 흐려놓은 그래서 완전히 그 물을 흙탕물, 똥물로 만들어 놓은 미꾸라지는 바로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어제 내일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에코프로 BM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미 박살이 났던 지난해 1분기보다도 매출은 35.1%, 영업이익은 무려 66%나 또 감소를 기록한 실적 쇼크였습니다. 뭐 이런데도 에코프로 BM을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고? 근데 보세요. 분명히 여기도 유상증자 이제 때립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분기에 영업이익 겨우 23억 번 이 회사가 아직도 시총 10조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분명히 유럽의 전기차 수요 증가의 어떤 수혜가 예상된다고 올해 기대감을 밝혔는데 그 뒤로 트럼프 관세 폭탄이 이제 2차 전지도 예외 없이 때려버렸고 또 믿었던 유럽연합마저 최근 자동차 산업 지원 그 액션 플랜을 수정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를 완화해줬어요. 그래서 이 유럽 시장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지금 꺾여버린 거죠. 자, 여기다가 사실 유럽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일 경제가 맛이 가버린 그 이유가 첫째는 러시아에서 그 가스관 끊어버리면서 탈원전 너무 과하게 밀어붙였던 독일의 전력 생산이 많이 좀 타격을 입다 보니까 당연히 제조업은 전기세 올라가면은 뭐 다 조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다가 또 이제 독일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환에 좀 부진한 성과를 내는 바람에 그 와중에 이제 유럽연합은 전기차 시장 확대를 또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 그 폭스바겐 공장이 87년 만에 폐쇄에 들어갔고 인원 3만 명 감축에 공장 3곳 문 닫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유탄을 맞아버린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연합에서 가장 지분이 큰 게 독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럽중앙은행도 결국 독일 그 분데스방크의 스탠스를 가장 많이 또 반영을 하는 거고. 자,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모멘텀은요. 뭐 그냥 단순히 독일이 내연기관차 안 팔려서 그 폭스바겐을 비롯한 나라 경제가 폭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독일이 유럽연합을 압박해가지고 다시 내연기관차의 숨통을 틔워줬다. 그럼 이제 우리 K2차전지 기업들은 작년부터 그 유럽 전기차 시장 확대가 호재라고 반영했던 거 도로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단편적인 분석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럼 도대체 뭐냐. 아시다시피 유럽은 우리보다 먼저 탈원전했다가 일찍 또 후퇴를 한 전력이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그 전기차 충전할 전력이 유럽 전역에서 상당한 수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그 스페인에서 블랙아웃 사고 이거는 뭐 술 먹고 필름 끊긴 그 블랙아웃이 아니라 대정전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예고도 없이 한 지역 전체가 그냥 갑자기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스페인에서 먼저 전국적인 정전 사태, 바로 그 블랙아웃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게 포르투갈 전역, 그리고 프랑스 남서부까지 전기가 전부 나가버리는 진짜 그야말로 국경을 초월한 블랙아웃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아날로그 방식을 아직도 이제 채택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일단 전기 나가고 비상 전력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지하철, 공항, 주유소 그리고 당연히 뭐 전기차 충전 시설 뭐 여기다가 인터넷, 핸드폰 다 다운되고 그나마 지자체에서 비상 발전기로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최대량은 전부 끌어다가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 병원에다 모두 이제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점이나 카드 결제 이런 거 다 막혀가지고 지금 그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오픈 테니스 대회 그 열리고 있는데 그거 관람하러 간 전 세계 관광객들 전부 패닉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 행사 이런 거 다 캔슬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 방문했던 사람들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아니 공항 시스템이 전부 다운돼 버렸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스페인은 이미 복구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대정전으로부터 최대 10시간 안에 복구를 목표로 작업에 돌입을 했고 문제는 이제 포르투갈인데 여기는 전력 복구에 최대 일주일이 소요될 수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일주일이면은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솔직히 나는 상상도 안 돼. 우리는 지금 24시간만 정전돼도 당장 완전히 일상생활 마비되는 거고요. 그게 일주일 간다. 일단 다른 것 떠나서 냉장고에 있는 식량 다 썩고 상하는 거고
그때부터 진짜 막 서바이벌의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이거 진짜 서양에서는 폭동, 약탈 이런 무정부 상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다 지금 그 프랑스 남서부의 경우는 그 피레네 산맥을 타고 깔려있는 고압선 라인이 포르투갈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포르투갈이 복구에 최대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프랑스 남서부 여기도 다시 언제 전력 쇼티지 나서 블랙아웃이 올지 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 지금 더 민심이 이반되기 직전인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번 블랙아웃 이 사고가 단순히 뭐 전력량이 부족해서 혹은 발전량이 공급이 딸려서 이렇게 블랙아웃이 된 게 아니라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유럽 전력망 그 운영기관이 ENTSO-E 측에서 이제 조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이버 테러가 아니면 전력망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까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떤 거라고 해도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자꾸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블랙아웃 터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기 안 들어온다. 이거는 그 6.25 사변 이후로 진짜 국가적 사변급에 가까운 재난이고요. 그 다음 뭐 GDP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주일 만에 GDP 한 5% 빵꾸 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휴전 국가인데, 우리가 블랙아웃 되면 북한이 또 그 상황을 틈타서 치고 내려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그럼 이제 바로 군사 대응도 비상체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당장 이 대한민국 상공에 전투기 막 날아다니고 도심 곳곳에 헬리콥터 막 이착륙하고 또 미군 그 항모 전단 동해까지 치고 올라오고 이러면 진짜로 거의 뭐 동아시아 전체가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 6.25 겪었던 그 분들은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면서 진짜 이거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럽 전력망 운영기관 ENTSO-E 여기가 유럽연합을 넘어서 전체 유럽 36개국에 40개 전력 송전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조사 결과 만약에 사이버 테러에 의한 거다,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지금 그런 이유가, 그게 아니면 이제 프랑스 전체 전력망의 시스템 멜트다운이다, 이런 결론인데, 그럴 경우에 프랑스 북부에서 독일 서부까지 정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금융시장도 뭐 여기는 뭐 주식, 채권, 그리고 은행, 보험 전부 하여간 다 마비되는 거고, 그럼 이제 유럽연합이 비상대책회의 소집하고 거기 또 전시에 버금가는 그런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시스템 멜트다운이 아니라 혹시 뭐 사이버 테러에 의한 거다 이러면 이거 거의 진짜 뭐 전쟁 선포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피그스 국가들, 그게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여기 재정 위기 때문에 당시 유럽연합이 막 깨질 수 있다고. 그때 뭐 미국 월스트리트는 물론이고 한국 증시, 전 세계 증시 하여튼 전부 다 박살났었는데, 그때 아마 그 늦 여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폭락한 거 회복하는데 결국 해 넘겨서 그 다음 해 거의 여름까지, 그러니까 1년 가까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뭐 전기차요? 아니 당장 전기 포트에 물 데펴가지고 스프 끓이고 빵 찍어 먹을 전기도 없는데 전기차를 지금 충전한다고. 지금 아마 유럽에서 소요 사태 발생하면요, 그 고압선도 전기 다 끊겼겠다. 내가 만약에 진짜 전기로 뭘 해야 되는데 급한 상황이면은 그 전기차 충전기부터 난 털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그 빨간 테이프 장갑 끼고 칼로 피복 까낸 다음에 전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당장 급한 거 하여간 뭐라도 빼서 쓰겠죠. 아니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중환자 있어가지고 의료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전기 끊겼다면 나중에 뭐 도둑질이고 뭐고 처벌 받을지언정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블랙아웃 사태가 수습되고 나서 유럽의회에서 또 그 내연기관 폐지안, 지금도 이제 2035년으로 이제 미뤄졌는데, 이거 왠지 더 연기하든가 아니면 폐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민심 수습책 내지는 약간 보여주기식 대응으로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면 이것도 나는 손 댈 것 같아. 거기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제 작년 6월 총선에서 대부분 이제 그 보수 우파 쪽에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걸 또 놓칠 리가 없는데, 이미 현재 공매도 거래 비중의 86%가 외국인 물량이고, 지금 공매도 재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체 공매도 누적 수량은 2조 원으로 공매도 금지 전 대비해서 거의 2배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은 뭐 보시다시피 공매도 비중 상위 5개 중에서 2차 전지가 3개고요. 뭐 순위는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다음 대상홀딩스,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하나 들어가 있고. 아니 어떻게 이 그룹주가 이렇게 2위, 4위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벌써 그 중복 상장이라는 증거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5위가 한미반도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위 10개 종목 보면은 여기 2차 전지가 5개, 그러니까 절반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도 화창했지만 모처럼 이제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 이유는 오늘 또 한번 미국 증시를 우리 한국 증시가 상승률로 압도했기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 목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하루만 잘 버티면은 모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증시도 휴장이고, 뭐 빨간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식 휴무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장도 내일 딱 하루만 남겨두게 되는데, 참 원래 이 4월은 그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달이라서 증시에 좀 분주한 달로 원래 꼽히긴 했지만, 올해는 뭐 공매도 재개에다가 트럼프 관세 갑질알에다가 또 갑자기 터진 이 SK텔레콤 해킹 사건까지, 정말 이 4월 달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벌써 지금 4월 말이 돼버렸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5월은 뭐 좀 평화로울 예정이냐? 전혀 아니고요. 원래 증시 격언에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고, sell in May and go away라는 격언도 있는데, 이번 5월에는 일단 첫 주부터 FOMC에다가 바로 중순에는 또 그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까지 개최될 예정이니까, 그래서 뭐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이제 5월에는 떠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해석이 또 되죠. 그래서 일단 증시 통계를 보면,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도 5월이 무조건 1년 12달 중에서 증시가 제일 안 좋은 달은 또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변동성도 또 S&P 500 지수 기준 수익률도 좋지 못한 그런 어떤 계절 기간이었고, 그래서 그 증시격언에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그럼 도대체 언제 돌아오라는 거냐, 떠난 다음에. 이게 바로 10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그 떨주 몰팔 전략으로 약간 역발상으로 보면, 다들 5월에 주식 팔고 떠날 때 그걸 싸게 떨주 팼다가 나중에 10월 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한테 그때 5월에 샀던 거 좀 더 가격 붙여가지고 팔아 넘기면 이게 수익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통계나 어떤 계절성 이런 것들도 아무리 뭐 수치가 과학이라고 해도 어떤 휴먼 리스크 앞에서는 또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고요. 일단 내일 4월 30일에 그 트럼프 취임 100일 기념 행사가 잡혀 있는데, 오늘 백악관에서는 곧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관세 갑질은 이미 출구 전략에 돌입했다고 지난주에 미리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미국 내 생산 자동차에 들어가는 외국산 부품까지도 다 관세 완화 대상이고요. 대신에 다른 기존 관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이미 관세가 붙었는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하고 알루미늄을 자동차 전체에 또 매긴다는 거는 또 이거는 이중 과세니까,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조정해서 만약에 이제 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급도 또 가능하대요. 하여간 트럼프 취임 100일 기념식 이거 3패선 이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러다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생색정보통 저거 재수없다고 수익 창출 정지 또 때릴라 이거. 고라니. 자,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SK텔레콤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발빠르게 참전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SK텔레콤 주가가 뭐 추가 하락은 일단 피했지만, 글쎄요, JP모건에서는 SK텔레콤이 지금 3중고에 처해 있다. 그게 바로 보상 비용을 의미하는 금전적 리스크, 그 다음 당국의 규제 강화 리스크, 그 다음 이제 가입자들의 소송 리스크, 이게 세 가지가 이제 3중고인데, 이 중에서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는 JP모건이 현재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 중심으로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있고, 과거의 5G 집단 소송 사례처럼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가입자들이 국민청원, 국민감사 청구 같은 이렇게 정부에 또 압박을 가할 경우 이게 결국은 정부 규제 리스크로 이어지는데, 최소 과징금 얼마? 그리고 최대 영업 정지까지 이게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SK텔레콤이 그 2015년에 단말기 보조금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7일 먹었던 게 이제 가장 최근인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처벌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거 당연한 소리죠. 당시에 그 단말기 보조금법 위반은 그 통신사들 간의 과잉 경쟁으로다가 고객들한테 뭐라도 더 퍼주려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이득을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는 명백하게 고객들한테 손해를 끼쳤잖아요. 자, 그럼에도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대규모로 감소할 가능성은 일단 제한적으로 보고, 대신에 그 수혜는 KT다. 그래서 지난주 내일뉴스 그 외국계 리포트에서 JP모건이 K통신업종에서 SK텔레콤이 아니라 KT를 탑픽으로 선정한 게 지금 보면 어떤 신의 한 수가 됐어요. 보통 대부분 외국계 하우스들은 K통신 탑픽을 다 SK텔레콤으로 꼽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JP모건은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는 KT가 가져갈 것으로, 그래서 KT 비중 확대 의견의 목표가 58,000원.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경우는 그래도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는 지금보다 20% 높은 66,000원을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LG U+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SK텔레콤 못 믿겠다고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옮겨도 그 화웨이 장비 쓰는 LG U+로는 안 갈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하여튼 전통적으로 증시에서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하는 그 통신주도 이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역시 무쓸모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라 증권의 경우는 앞에 JP모건하고 어떤 지적 사항이 비슷한데 여기다 그 삼성전자에서 먼저 심각성을 파악해가지고 그 SK텔레콤 유심 처음 유출됐다고 발표 나왔을 때 임원들 빨리 유심부터 교체하라고 오히려 SK텔레콤보다 먼저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국정원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가지고 정부 부처 19개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의 유심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유심 보고 서비스에 즉시 가입하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만약에 이 노무라 증권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 개인 가입자가 아니라 법인 고객에서 이걸로 인해서 기업 기밀 정보 유출 같은 피해 사례가 나와서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가면은 이거는 테일 리스크에 해당될 수 있다. 거기다가 그 2023년 당시에 LG U+가 해킹으로 그 개인정보 30만 건 털렸잖아요. 심지어 해커하고 막 협상하다가 돈도 보내줬는데 그런데도 걔네들이 털어가 버렸어. 그래서 당시에 과징금이 68억을 부과받았는데 이번에 SK텔레콤은 그 당시 사례하고는 거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징금 액수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노무라증권 리포트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K배터리 3사 중에서 최근 유상증자 발표하고 실적도 완전 나락간 삼성 SDI 여기에 대해서 이제 JP모건이 또 앞에 말씀드린 유럽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미국 둔화가 상쇄해 버릴 거고 그다음 이제 ESS의 경우는 관세로 인한 마진율 하락의 리스크가 또 있다. 근데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의 경우는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고 보고 연말까지 점진적 개선 가능성은 있다. 대신에 중장기로 미국 정책 리스크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삼성 SDI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는 기존 21만 원을 이번에 20만 원으로 또 깎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한국 증시 견인차 역할을 했던 K 전력주들 가운데 LS 일렉트릭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외국계 리포트에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UBS 측이 한국전력의 설비 투자 증가가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일단 우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신규 수주 계약이 35% 증가한 8,520억인데 이 중에서 이제 2,500억 그러니까 한 5분의 2 가량이 미국 데이터 센터 수주였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2천억 규모의 미국 쪽 수주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2026년 사이에 또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나온 올해 2025년 매출 전망은 15%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비 20% 이상 증가를 내다본다. 다만 여기 이제 미국 관세 영향은 반영된 게 아니고 이제 LS 일렉트릭은 이걸 고객사에 전가하기 위한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사측과 고객 측이 50대 50으로 반반 부담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LS 일렉트릭 영업이익이 250억 깎일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목표가는 기존 21만 3천 원에서 이번에 19만 2천 원으로 하향하고 그다음 투자 의견은 뉴트럴, 즉 중립으로 고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그놈의 트럼프 취임 100일 기념일인데 우리는 내일 하루만 이제 잘 버티시면 모레 이제 목요일은 근로자의 날로 증시도 휴장이고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분들이 쉬시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오늘은 목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정상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정부 보도자료는 바로 요거 AI, 반도체, 로봇,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에 박차 가한다. 그냥 뭐 제목이 바로 증시 테마죠. 그다음에 내일 경제 지표가 3월 산업활동 동향이랑 관광 통계 나오고 그다음 내일 이제 미국이 또 중요한 게 우선 1분기 GDP 그리고 3월 그 PC 물가지수랑 개인소득 발표가 있고요. 뭐 하여튼 다음 주 5월 FOMC니까 중요한 재료들인데 무조건 하여튼 망해야 돼. 그래야 연준 금리 인하가 앞당겨져요. 여기다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 이게 또 이제 활용 점정이 될 예정인데 그 예고편격인 ADP 민간 고용 4월분도 내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내일 그 트럼프 주니어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하는데요. 일단 뭐 초청을 한 신세계 정영진 회장 당연히 만나고 그다음에 삼성, SK 등 재계 주요 인사들과 미팅이 잡혀 있는데 여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다고 일단 그렇게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미 해군 그 펠란 장관을 비롯한 해군 장성들이 방한해가지고 HD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 조선소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일 우리 실적 발표는 지난번에 잠정 실적 공개한 삼성전자가 내일은 1분기 확정 실적 발표를 하고 그다음 내일도 역시 굵직한 각 업종 대표주들이 총출동하는데 삼성물산,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X인터내셔널, SK이노베이션, SKIE 테크놀로지, SKC, GS건설, 현대위아, 한국항공우주, 한화비전, 현대글로비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퓨얼셀,
동원 F&B, 동원 시스템즈, HLDNI, 아모레퍼시픽,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그다음에 LNF, 산일전기, 대한전선, ISC, 넥센타이어, 키움증권, 자이 S&D, 풍산, 풍산홀딩스, 페노션까지 내일 1분기 실적 발표고, 그다음에 내일 또 미국 실적 발표도 대박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캐타필러, 퀄컴, 로빈후드,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에코프로라고 할 수 있는 엘버말, 여기 실적도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익 창출 정지일 먹던 뭐든 간에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입니다.